일단 올해 최대 화두는 경기 둔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오늘 심도 깊게 들어보는 시간 특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경기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앞서서 저희가 타이틀을 경기 선행지수 1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다면 일말의 희망은 있는 건지 지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은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보기 때문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예요. 이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2020년 5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올라갔다 11월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한 번 꺾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과거 평균 보면 19개월 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 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 보면은 뭐 일부 전자업체들 뭐 여러 기업들이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재고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쌓였거든요. 저는 그 빨간색인가요? 재고일 지수예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재고를 출하로 나눈 겁니다. 저게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을 했는데 출하 물건은 별로 안 팔리고 재고만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조업 경기가 나쁘니까 재고가 저렇게 많이 쌓이니까 우리 제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경기는 나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3,300까지 갔다가 최근에 2,2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올 2020년 6월에 정점을 치고요. 작년 9월까지 1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제가 보기에는 올 1, 4분기 후반쯤에 저점을 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네요. 1, 4분기 후반쯤 그러니까 뭐 한 3월 정도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로 해봐도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로 경제를 전망하는데요. 우리나라도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를 보니까요. 이게 선행지수에 어떤 때는 1개월도 선행하고 늦을 때는 5개월도 선행하지만 현재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단기 금리차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걸 제가 예상해 보니까 작년 12월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축소됐어요. 특히 저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거의 이거는 붙어 있네요.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지수가 아마 올 1월 뭐 늦으면 2월까지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올 2일에서 어저께까지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좀 방향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선행지수가 머지않아 저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코스피에도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제가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하고 코스피를 그려놨습니다만 물론 그 장단기 금리차는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동행하기도 거의 하고. 동조화가 되네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많이 축소되고 주가도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올 1월부터 제가 예측해 보니까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방향을 전환하면 아마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분기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치고 주가도 저점을 치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올해 계속 나쁠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 아래 공포, 일부 경제신문에서 뭐 아래 공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조금 있으면 뭐 뒤에 공포, 디프레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경기를 보지 말고 네. 미래 경기를 보는데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게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는 겁니다. 예, 제가 예측하면 이게 조만간 반등하고 따라서 주가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측하신 근거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올해 주식시장에서 또 어두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올 1분기에 주식을 좀 사십시다. 네. 한 2,2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2,200을 잠깐 밑돌았는데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예상한 만큼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중요한 거는 그동안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총 유동성에서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가소평가 영역에 접어들었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과 GDP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명목 GDP 4.5% 이 정도는 작년에 성장했을 거예요. 명목 실질은 네. 한 2.5%, 물가는 2% 고려하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3천 정도 나오거든요. 예, 3천이요? 예, 예. 작년에가 2,236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네. 적정 수준에 비해서 24%나 저평가됐다는 거죠. 예, 제가 2000년 이후로 쭉 평가해 보면요, 24% 저평가된 거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만큼 우리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이제 저평가 해소될 때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측하면서 한번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조만간 저점을 치고 반등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3천이 상당히 먼 얘기 같았는데 사실 작년 초 딱 한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3천이었거든요. 예.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올해는 회복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당장 네. 3천 간다는 거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네. 시간이 흘러가면은 네. 또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예,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지금 명목 GDP에서 24% 저평가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거기를 따라간다는 네,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인상 깊은 것이 일일 또 수출과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동조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동조화가 되잖아요. 예. 요즘은 어떤가요? 예,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월별 데이터로 보면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네. 수출 금액이에요. 물론 주가 약간 선행합니다만은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저걸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한 36% 정도 4월, 6월 사이에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출도 증가합니다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지나치게 앞서갑니다. 저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수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의 폭에 비해서도 주가가 지금 10% 이상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렸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명목 GDP나 유동성, 그 다음에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도 물론 올해 수출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네. 올해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22억 달러 안팎인데요. 예,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 정도 감소할 거예요. 수출은 안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데 지금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어떻게 투자의 의견을 주시겠어요? 앞서서 1월에는 주식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네. 들어섰다. 예, 꾸준히 그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이제 작년 말에 한 24%까지 근처까지 갔다가요. 뭐 작년 6월 데이터까지 발표됐습니다만 21% 떨어졌고 네.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 발표하면서 발표하는데요. 아마 20% 정도로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20%는 낮다. 너무 낮다. 예.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주식 비중을 올해는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투자라는 게 늘 그 리스크하고 수익률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동안은 제가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십시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주가 저평가형이 현재 들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수익률을 좀 추구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희망이 좀 덜 보이면서 출발한 올해였는데 그래도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어두울 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희망찬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